안녕하세요. 일상탈출TV입니다. 오늘이 10월 9일이죠. 잠깐 지금 마늘밭에 와 있는데요. 오늘은 배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지금 마늘이요. 지난번에 심은 거 있지 않습니까?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. 조금 웃자라긴 했어요. 왜 웃자랐냐면요. 땅이 딱딱하지 않습니까? 땅이 딱딱하면은 여기 보이시죠? 지금 줄기가 잎이 지금 박혀 있죠. 이렇게 큰 상태로 바깥으로 튀어나와요. 그러니까 땅이 포실포실해서 빨리 빼 올려줘야 되는데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죠.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처럼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웃자라는데요. 이건 금방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.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일찍 심었다 해가지고 마늘을 삶는다 이렇게들 걱정을 하셨는데 보시면요. 한 98% 일부 이제 지금 가끔 빠진 게 있는데요. 빠진 거는 두 가지입니다. 아까처럼 지금 그 땅 속에 있는 거 그런 것이 있을 테고, 또 하나는 뭐냐면요. 까치하고 꿩이 쪼아놓은 게 좀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줄은 다 100% 나왔어요. 완전. 여기도 마찬가지로 쭉 보시면은 100%.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은 100%. 다 100% 나왔습니다. 이렇게 보면 90. 왜냐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도 보이고요. 하다 보니까 조금 있으면은 다 나올 것 같습니다. 지금 많이 컸죠? 제가 지난해도 영상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. 추비 시기를 그러니까 마늘 심고 언제 하지 마시고요. 제가 그 잎을 마늘 줄기를 보고 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? 그 방법을 올해도 또 전달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. 그러면 따라서 하십시오. 그러면 언제 내 크기도 상관없습니다. 비료 양도 필요가 없고요. 시기도 필요가 없습니다. 그냥 내가 지금 짚어주는 대로 그것을 보면은 이것이 지금 추비를 해야 된다. 양분이 넘치고 있다. 제가 올해도 똑같이 이제 3년째 또 이번에 또 해드리겠습니다. 좀 따라 하시면은 초보자분들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. 농사를 잘 짓든 못 짓든 간에 추비 시점을 딱 이 마늘 잎을 줄기를 보고 아실 수 있답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 토마토 보십시오. 토마토 지금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. 빨리 한번 따 먹어야죠. 일단 그러면 저쪽 배추밭으로 가겠습니다. 이렇게요. 지금 배추밭으로 왔습니다. 배추요. 오늘부로 딱 이제 오늘 10월 9일이니까요. 딱 60일 된 거죠. 모종 직접 길러서 16일 차 심고 오늘 그리고 정식한 지 45일. 딱 지금 60일 차입니다. 그러니까 11월 10일 지나면 이제 90일 불안 플러스 이제 수확 시기인데요. 한 열흘 뒤에 뽑아도 상관없고요. 배추 상태 참 잘 됐죠? 맞습니다. 동네에서 참 잘 됐다고 합니다. 지금 저 들통 보이시죠? 저 들통 중에 15리터인가 그런 건데요. 지금 옆에 놨는데요. 이제 지금 그렇습니다.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추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, 그리고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한 40일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? 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. 지금 제 거 보시면요. 지금 이 배추 잎에 지금 체장이 50cm는 다 넘습니다. 지난해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한 건데요. 이렇게 되면은 배추 한 통당 5kg 무조건 나옵니다. 50kg. 그렇다고 해서 거름을 많이 줬느냐? 많이 안 줬습니다.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 드렸지만은 이 배추 네 포기에 고용비로 한 20 몇 g짜리 그것을 심는 날 심고 3일차 되는 날 줬고요. 묻어놨고, 그 다음에 열흘차 되는 날 묻어놨고요. 그리고 언제 줬냐면 며칠 전에 또 줬습니다. 그럼 이제 3번을 준 건데,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? 이 배추 4포기가 그 고용비로 3개밖에 안 먹은 겁니다. 그러면 그 고용비료가 몇 g이냐? 3g 정도 안팎이에요. 그러면 한 숟가락 정도밖에 안 됩니다.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건 뭐냐면요. 다른 거 아닙니다.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앞에서도 그 마늘 줄기를 갖고 그 추비 시점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? 똑같습니다. 그러니까
모종을 심고서 반감기라는 걸, 그러니까 비료 기운이 양분이 떨어지는 그 시점을 없애줘야 됩니다. 그냥 쭉 끌고 가게끔, 커줄 때 쭉 가게끔 가줘야 됩니다. 사실은 그게 제일 농사지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요. 근데 또 그게 또 부지런도 해야 되고요. 모르면 또 물어서 여쭤봐야 되고요.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요. 배추는 똑같습니다. 이렇게 지금 잎이 보시죠. 이렇게 엠보싱처럼 된 거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색이 좀 진하죠. 여기를 보십시오. 여기 속이 있는데 하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 틀리죠. 그러면 속이 있는데도 이렇게 엠보싱처럼 만들어 주면 됩니다. 이 속까지. 그러면 이게 탄력을 받지 않습니까? 탄력을 받으면 이렇게 이제 결구가 잡히는 겁니다. 이렇게 결구가 지금 잡히고 있죠. 전부 부지런히 클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요. 다른 건 없어요.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요게 5.5평 정도 되는데요. 그 5.5평이 얼마큼이냐? 3m에 약 7m 정도 되는 겁니다. 여기에 몇 포기 심겼냐? 29포기 심겼습니다. 이게 지금 3m에 7m에 29포기가 꽉 찬 상태입니다. 오히려 지금 부족해요. 공간이 보십시오. 이 상태에서는 지금 요걸 하나를 뽑아줘야 되는 상태입니다. 저거 하나를. 근데 원래 지금 요거 하나 뽑아야 되고 저쪽에도 하나를 뽑아야 돼요. 저쪽에도 마찬가지로 저 뒤에 거를 하나를 뽑아줘야 됩니다. 왜냐면 우자라거든요. 우자라요. 그래서 3m에 7m 정도 요 부분에 이렇게 29포기 꽉 쩔어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포카피로 있지 않습니까? 지금 이제 한 40일, 한 달 정도 남으신 분들은 주셔도 됩니다. 그 대신 잎이 이렇게 된 부신데 노라면 무조건 줘야 되는데 포카피를 잎이 낄쭉하게 지난번에 그 장마가 왔지 않습니까? 얼거리처럼 낄쭉하게 되신 분들, 그런 분들 이제 서로 막 다일 겁니다. 그런 분들을 그 복합비료를 주시더라도 저는 이제 3종 복합비료를 주지 않고요. 5종 복합비료를 꼭 줍니다. 5종 복합비료 있습니다. 그거를 지금 찾으셔 가지고 그 5종 복합비료를 주고요. 그다음에 이제 소량으로 조금씩 기르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? 비료가 없다 하면은 뭐 칼슘이라든가 뭐 붕소 이런 거에 없다 하면 어떻게 하시냐면요. 인터넷에서 구하실 필요 없고요.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쌀뜨물 있지 않습니까? 쌀뜨물 그 사인 먹는 거 그거 한번 씻은 거 하고, 그 다음에 그 바나나 껍질 있지 않습니까? 한 송이 사서 드시고 껍질이 있지 않습니까? 미지근 물에 담궈서 한 12시간 정도 있다가 그 쌀뜨물하고 해가지고 조루를 해가지고 한 30포기 정도 푸근하게 주시면 돼요. 푸근하게. 그리고 좋은 건 뭐냐면요. 하나 더 저기를 하려고 하면 설탕 있지 않습니까? 설탕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. 설탕은 내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. 왜 그러냐면 설탕이 옛날에 2000년도 전에 그 아파트에서 그 설탕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텃밭 있지 않습니까?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90년도 참 그 80년대 그 바퀴벌레 엄청 많았지 않습니까? 그래가지고 2000년도 전에 그 은행잎 장롱 밑에 방바닥 밑에는 그 붐이 일은 적이 있습니다. 저도 이 설탕을 사용을 하는데 그 말씀을 드릴게요. 나중에. 그렇게 하고 뭘 주시냐면요. 요게 지금 무엇을 줬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유 있지 않습니까? 우유. 흰우유 준 겁니다. 흰우유. 여기에 흰우유를 200m짜리를 그 조그만 깍 있지 않습니까? 요거 지금 이제 다 컸으니까 결국 시점이니까 이거를 200L짜리를 요거 물조류 10L짜리 하다가 딱 타가지고 15포기 정도만 때리십시오. 그러니까 물을 밑에 푸근하게 주고요. 이 상태에 푸근하게 주고, 그리고 마지막에 씨앗 쭉 던져 주십시오. 그 대신 주는 간격은 열흘은 최소한 띄워줘야 됩니다. 만약에 열흘 이상 안 띄우고 뭐 나 빨리 키워야 되겠다고 한 5일 있다 주지 않습니까? 어떻게 되냐면요. 우리 그 여성분들 그 이제 출산하고 나면 그 막 살이 트지 않습니까? 그것처럼 이게 터져버립니다. 잎이 막 터져버려요. 결국에는 생리장애가 올 수 있으니까요. 최소한 열흘 정도 이렇게 그 우유를 주시면, 그리고 뭐 기타 칼슘이라는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 저기를 또 필요한다면 미량요소를 요구한다면요. 아미노산 있지 않습니까? 아미노산이 또 필요하다 하면 그 견과류, 그러니까 콩이 들어간 거 있지 않습니까? 콩에는 그 아미노산이 많이 들었습니다. 그것을 주시면 돼요. 그러니까 콩두유를 주시면 되는 겁니다. 콩두유. 그러니까 이 음식물 액비를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. 그래서 비료가 없는 분들은, 그리고 구매 뭐 한 50포기 100포기 심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? 그런 분들은
굳이 그런 미량 요소를 살 필요도 없고요.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쌀뜨물,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바나나 껍질, 그리고 두유, 우유, 그리고 설탕, 이것만 있으면요 어지간한 작물은 엽채류는 다 길러내고 남습니다. 그래서 한번 그렇게 지금 하시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이렇게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? 요런 거는 좀 늦은 겁니다. 이제 지금 요 상태, 요 상태에 진딧물이 끼면 이제 뭐 안에 있으면 못 잡아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? 여기 덜 된 거 있지 않습니까? 이 상태에서 방제가 돼야지. 지금 이렇게 마른 상태가 돼버리면 안 돼요. 굉장히 힘드니까요. 진딧물 방제 꼭 하십시오. 안 하시면은 뭐 요즘에 전부 다 올라오는 유튜브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? 내용이.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? 나중에 배추 김장 담그려고 집에 가서 뽀개 보면 거기에 잔뜩 들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? 3분의 1은 버리고요. 골치 아프죠? 버리는 것도 일입니다. 그래서 배추 다시 사서 김장해야 되니까 꼭 이렇게 이 상태가 됐을 때 푸근하게, 그 대신 양양은요 세게 타지 마십시오. 정량을 타십시오. 그래서 푹 젖어 먹게끔 해 주시면은 이렇게 마를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진딧물 피해 안 입습니다. 그렇게 해 주시면 도움 될 것 같아서 오늘 그 마늘 지금 현재 커가고 있는 모습 그거 하고 배추 지금 그렇게 연면시비 할 수 있는 거, 비료 줄 수 있는 거 이야기해 보았습니다. 고맙습니다.